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유가도 달러화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 미국 증시는 장 마감으로 갈수록 뒷심이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간밤에는 장 마감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극심해졌습니다.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도 13%의 급등 마감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폭 2.37% 간밤 급락했습니다. 버블 가능성과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이 간밤 미국 증시 하락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대비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장 아주 중요해지는데요. 바로 오늘 장 같은 날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들도 변동성에 대비하라면서도 디커플링 성공 여부에 대해서 오늘 확인하자라는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코스닥 650시대를 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볼까요? 화장품, 바이오, 건자재 쪽이었는데요. 이들 종목의 주도력이 지속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모습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미국 증시의 이런 먹구름이 한 반 정도만 걸쳐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디커플링보다는 살짝 영향권 내에 놓여 있지만 업종군별로도 좀 다르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1에서 2%대 크게 밀려났지만 그래도 우리 증시 비교적 선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황입니다. 어제는 2040선대 부근에서의 등락이었다면 현재 레벨대는 약간은 좀 뒤로 물러섰습니다. 2030선대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상황입니다. 0.62%의 하락입니다. 딱 2030선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일봉 상황 확인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에는 분홍색 라인 5일 이동 평균선 부근에 이 캔들이 좀 몰려있죠. 그런데 오늘 장 보시면은요. 지금 10일 이동 평균선 쪽으로 지금 하나가 동떨어지게 좀 나온 것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장이 좀 개파락을 의미하는 캔들이고요. 분봉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다소 좀 밀려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뚝 떨어진 채 시초가 다소 좀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형성이 됐죠. 2027.20포인트. 그런데 우리 증시 보면은 미국 내부적인 이런 악재 요인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초고도 빈도 이 매매,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재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악재였고요. 또 경기 둔화 우려감 이와 함께 좀 이 바이오주에 대해서 거품론 함께 좀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 하락했지만 사실 우리 증시에 크게 좀 영향을 미칠 만한 교집합은 제한적이었죠. 따라서 서서히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10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매도 전환이고요. 아무래도 미증시 쪽에서의 흐름이 오늘장 외국인의 수급 이 투심을 좀 빠르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한 1,0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 기관은 꾸준히 좀 사들이고 있죠. 현재 제한적인 매수 300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가 좀 더 활발한데요. 현재는 777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 업종은 이 외국인이 매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파는 업종은 다소 좀 부진하지만요. 하지만 또 기관이 그동안에 꾸준히 사들이고 있었던 업종 그리고 또 레포트 효과가 나온 업종들 흐름 좋습니다. 우선은요. 하락 업종부터 챙겨보시면은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IT와 바이오 쪽으로 매도 물량이 집중됐습니다. 우리 증시도 그대로인데요. 보시면은 전기전자 쪽이 2.22%의 하락이었고요. 바이오 그러니까 의약 쪽이죠. 2%대 하락 입니다. 섬유의복, 제일모직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대 약세 흐름, 의료정밀, 건설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쪽에서는 대우건설 급락 영향이 업종지수 전반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상승하는 쪽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안심전환 대출로 인해서 은행권의 순이자 마진이 다소 좀 낮아질 것이고 따라서 은행들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죠. 은행주 상승장에서도 좀 소외가 됐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사실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레포트 나왔고요. 은행주도 반등 나서고 있습니다. 보시면 은행 업종지수가 1%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보험, 금융 순으로 쭉 보시면은 금융주들이 반등 상당히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기계와 운송 장비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대형주, 특히나 뉴스가 있었던 대형주들 움직임 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대우건설부터 좀 살펴보시죠. 지금 대우건설이 한 5.6% 정도의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장중 한때는 12.3%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보시면은 아랫꼬리를 길게 달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분봉 차트로 확인해 보시더라도 개파락 출발해서 장중에 확 밀려났다가 현재는 낙폭을 많이 좀 줄이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대우건설 악재성 뉴스가 있었는데요. 지금 분식 회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국에서는 좀 제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지금 1조 4천억 원대 분식 회계인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크나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결과적으로 좀 조사가 진행이 돼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좀 발을 빼고 보자라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주들 이에 따라서 좀 투자 심리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 쪽으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집중되고 있고요. 역시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현재 2%대 조정 흐름,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낙폭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레포트들 준비되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네,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전망치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리포트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실적 개선 확대 전망,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특히 올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의 역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면서 1분기 반도체 쪽이 실적을 견인한다라는 시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림 보시죠. 먼저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보겠습니다. 현재 이 증권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PER 8배에서 9배 사이인데요. 최근 들어서 PER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들 올해 들어서 특히 도드라지고 있죠. 반도체 부문이 공정 기술력이 확대되면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의 실적 증가를 전망합니다. 스마트폰도 갤럭시 S6 호조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반도체 부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면서 5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이것은 실적 턴어라운드,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도 26조 6천억 원에서 28조 2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 올려잡았습니다. 다음 리포트 BS투자증권입니다. 1분기 프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1분기 5조 4,900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반도체보다도 스마트폰의 턴어라운드 보고 있는데요. IM 부문의 실적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주가 상승의 촉매제 갤럭시 S6 판매 개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삼성전자의 실적 가운데서 반도체 사업부와 IM 사업부 따로 떼어내서 영업이익의 기여도를 차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5조 4,900억 원 전망하고요. 포인트는 IM 부문의 실적 개선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재고 조정 효과와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실적 호조가 전망되고 1분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2분기에도 영업이익 6조 6,500억 원을 거두면서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2분기는 갤럭시 S6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이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문 실적 개선 폭이 더 커지고 IM 부문도 실적 증가 추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가 상승의 촉매는 갤럭시 S6 판매 개시이며 그 시기는 5월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주가도 2분기부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올려잡았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이번 주에 나온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갤럭시 S6 효과.
리포트 제목이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65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갤럭시 S6에 대한 호평이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같이 수년 동안의 손익 추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올려잡았고요.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호실적, 이것이 실적 개선의 근거이고 업사이드도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살펴보시죠. 갤럭시 S6에 대한 호평, 이에 따라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조 26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차별화된 기술력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혁신들이 아직은 판매 물량이 크지 않고 과도한 개발비, 투자가 부담이 되고 있는 국면이라면서 향후 3D 낸드와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시점에 따라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향 조정되는 이익 추정치와 보수적인 투자로 인한 현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 배당 축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면서 배당 매력도 설명했는데요. 현재 주가 삼성전자는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2%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재 주가는 144만 7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갤럭시 S6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5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2분기 실적, 그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2분기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 특징 살펴보시죠. 조금 전 스튜디오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증권사 레포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국내 증권사에서는 사실 이 매수 의견 상당히 긍정적인 레포트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을 내는데 전혀 인색하지 않은데요. 오늘 바로 제일모직에 대해서 시티증권이 매도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커버리지를 재개하자마자 이 매도 리포트 내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을 텐데요. 오늘 제일모직 그 다소 이 시티증권의 쓴소리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시티증권에서는요, 우선 성장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현재 공모가 5만 3천 원의 3배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 비싸다라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대로 제시를 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 15만 원에 비해서는 좀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일모직 장 초반에는 4% 가까이 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다소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외국계 쪽에서 매도가 다소 집중되면서 오늘 제일모직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이런 영향에 섬유의복 업종지수도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또 집중되는 쪽 제약 쪽인데요. 어제 장세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었죠.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관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을 합해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되면서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밀려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이 마이너스권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란불 일색이고요. 우선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상승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급격하게 올랐는데 오늘장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2%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그 밖에도 종근당 바이오도 낙폭 깊네요. 5%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바이로메드 7%대, 녹십자셀은 3%대 하락합니다. 어제장 상한가 기록했던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4.2%대 조정받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좀 더 깊습니다. 낙폭이 5%대. 태고사이언스, 알테오젠, 랩지노믹스와 같이 지난해 하반기에 상장해서 두각을 나타내던 바이오 제약 관련주 4에서 5%대 나란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간밤에 3%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었죠. WTI가 다시금 배럴당 50달러 선 회복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정유 관련주 흐름 보겠습니다. S-오일이 오늘 현재 4%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도 흐름 좋고요. 순수화학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롯데케미칼이 3% 정도, 하나케미칼 1%대 상승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뚜렷하게 마이너스권이죠. 항공주들입니다. 아무래도 국제 유가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조정을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 찾아보자면은 좀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엿새 만에 하락을 하는데요. 낙폭이 깊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낙폭이 깊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640선 후반이었는데 갑자기 낙폭이 좀 늘어나네요. 조금은 좀 경계를 보셔야겠습니다. 1.04%의 조정이고요. 644.23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홍색 라인 위에서 움직입니다. 5일선은 지켜내는 모습이고요. 분봉 보겠습니다. 9시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낙폭이 크지가 않았는데 그렇네요. 갑자기 10시 구간대 들어서면서 늘어났네요. 제가 시황을 좀 진행해 보는 동안에도 낙폭이 좀 깊어지는 모습, 현재 장중 저점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매도 물량 출회하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게 낙폭이 깊어지는 거겠죠. 기관 쪽에서 현재 420억 원 정도, 그리고 외국인 매도 물량이 371억 원으로 집계되고요. 개인이 열심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 8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는 역시나 화장품주입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도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화장품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화장품과 바이오 쪽이 강했는데 연속적으로 강세 흐름 나타나는 쪽은 화장품입니다. 종목 확인해 보시면은요, 산성 LNS 5% 정도 상승, 한국 화장품 제조 7%대. 오늘 화장품주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은 한국주철관입니다. 자회사 엔프라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죠. 2만 원 정도 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들이 지금 화장품주들도 대체로 윗꼬리를 달렸고 장중 고점 대비로 좀 밀려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신고가 경신했던 아모레퍼시픽 현재 2%대 조정받고 있습니다. 속속 하락 전환하는 종목도 늘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 되겠습니다.